안녕하세요. 오늘은 벽돌 그리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하셨던 잎들의 형태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벽돌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직사각형의 형태가 엇갈려서 교차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일자인 형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서로 교차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두께감들이 있죠.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틈새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 형태가 나오고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시멘트 같은 형태들이 더 붙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또 돌의 형태로 안쪽에 이런 질감들도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들도 발견하실 수 있겠죠. 또 옆에 걸 보면 아까 사진과 좀 다르게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벽돌 같은 경우는 선으로만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앞에 봤던 이미지는 해칭이나 점유법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더 거친 느낌을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창문이나 문의 형태도 살펴보면요. 창문 같은 경우는 건물을 그릴 때 벽돌 외에도 같이 이루어진 큰 요소이죠. 형태도 되게 다양하게 생겼기 때문에 벽돌을 그릴 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그릴 때 대부분은 저희는 이제 벽면에 있는 창문이나 문과 같이 그리겠죠.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벽돌이라고 해서 꼭 저렇게 브릭 형태가 아니고 벽면의 느낌도 같이 살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다이아몬드 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고 매끄러울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형태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간단히 창문도 살펴보면요. 창문은 이렇게 반사된 형태가 외곽에 있는 배경들이 비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커튼이나 실내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선을 약하게 눕혀서 해칭을 이용을 해서 비쳐있는 모습을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벽돌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정말 점점점을 이용을 해서 거친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 형태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항상 이렇게 교차된 형태가 아니라 바닥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런 벽돌의 형태를 조금 더 관찰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표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을 어떻게 쓸지 어떤 표현을 해주실지 조금 더 적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나무를 그렸을 때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선과 해칭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좀 가까운 화분이나 잎을 그릴 때는 정말 그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똑같이 관찰을 해주셔서 하나하나씩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잎이 겹치는 부분들은 해칭을 이용을 하거나 명암을 더 진하게 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태들을 이용을 해서 이 벽돌 창문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화분이랑 벽면을 그려보실 건데요. 되게 크게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 작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유리가 깨진 거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느낌만 보려고 연습을 하시는 거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벽면, 벽돌의 개수까지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종이로 옮겨서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